안녕하세요. 코리안 템베거를 꿈꾸며 오늘 2월 1일인가요? 2월 2일, 2월 첫째 날 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4시 23분이고요. 장이 이제 마감하고 지금 동시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시호가에서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오늘은 뭐 금요일 날의 하락장을 거의 모두 복구할 만한 그 폭발적인 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80포인트 상승한 이제 3056에 마감했고, 코스닥이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3% 상승, 28포인트 상승한 그 956포인트 상승했고, 코스닥은 바이오 쪽, 특히 셀트리온 형제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셀트리온이 왜 올랐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게임스탑의 공매도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셀트리온에게도 좀 미칠 것 같다라는 영향 때문에 뭐 거의 근데 외국인 기관이 거의 쌍끌이 매수했네요. 쌍끌이 매수했고, 그래서 분위기 좋았습니다. 분위기 좋았고, 그러나 뭐 제가 가진 바이오주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오늘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 제가 가진 고바이오랩, 첫랩, 셀바이오텍, 지노맨 컴퍼니 많이 안 좋았고요. 특히 지노맨 컴퍼니가 뭐 마이너스 2% 하락했고, OTT 관련주도 뭐 크게 좋진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관련주는 많이 안 좋았고, 키스턴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그동안 많이 사다가 좀 많이 팔았고, 제이 컨텐트리라든지 좀 많이 좋진 않았습니다. 뭐 그래도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조정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크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효성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가 21% 상승. 그리고 뭐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효성 TNC가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의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상한가 마감했고,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 중에는 뭐 거의 목표가를 80만원으로 올린 쪽도 많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효성 TNC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 뭐 오늘 상한가까지 하면은 뭐 1조 6천억 정도인데, 제가 지난 일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당 영업이익이 1000억 이상 되는 회사 중에 시가총액이 2억이 안 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스판덱스가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스판덱스 시황이 좋다고 보면 효성 TNC의 주가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고, 효성 첨단 소재도 뭐 증권사 컨센서스에는 약 한 300억이 4분기 영업이익이 날 거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 거의 360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가 나면서 컨센 상회를 했고, 이제 효성 첨단 소재가 특히 수소 경제의 핵심이 되는 탄소 섬유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세계에서도 도레이와 더불어 세계에서 거의 두세 군데 밖에 없거든요, 탄소 섬유가. 근데 수소 경제에서는 탄소 섬유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어떤 반응이 좋았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소차 넥소에 이제 도레이와 이제 듀얼로 이제 공급하게 될 거라는 그 이안나 그 연구원의 그런 어떤 멘트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안나 연구원은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 레포트를 보고 효성 첨단 소재와 에코프로비엠을 지난 11월경에 샀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작년 거의 12월 말까지는 엄청 좀 욕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 14만 5천원에 샀는데 엄청 안 오르더라고요. 엄청 안 올라서 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제가 보기에도 이제 탄소 섬유에 대한 부분은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계속 제가 스트롱 바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오늘 아침에 나온 코멘트인데, 이제 긍정적인 주가가 흐름이 기대되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37만 5천원으로 상향을 했다고 했는데, 뭐 그 이리온 그 리서치를 보면은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탄소 섬유에 대한 부분은 거의 넣지 않았고, 그 기본 산업이죠. 이제 타이어 보강제, 아라미드, 그리고 스판덱스 등에 대한 그 호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지금 현재 주가를 이룰 수 있었고, 이제 탄소 섬유가 앞으로 그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뭐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더 좋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 오늘 27%까지 올랐지만 27%까지 올랐지만 그대로 스트롱 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90% 수익률인데요. 그대로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가도록 하겠고, 오늘 매매는 우선은 오늘 신규 매수 태광산업을 매수했습니다. 94만 4천원에 12주 매수를 했고, 그리고 오늘 효성 첨단 소재와 효성 TNC가 잘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장 약간 초반경에 효성을 또 추가적으로 매수했습니다. 효성을 추가적으로 매수했고, 휠라홀딩스는 지난 금요일 샀는데 뭐 조금 상승 탄력 둔화 등으로 일단 매도를 했고요. 셀리믹스도 지난 금요일 날 21,900원 가량의 그 우선은 한 1,500 정도 매수했는데 뭐 그 부분 좀 일부 팔았습니다. 일부 판 부분이 있고요. 해서 금일 매도 3,400, 매수 1,900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나왔고 오늘 일별 수익을 보자면 뭐 거의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11월까지 해서 지난 금요일 마이너스 1,800 되던 거 어느 정도 1,600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했고 1억인데 1억 수익률 다시 복구했고요. 오늘 뭐 다행히도 크게 올라줘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뭐 장 마감에도 호전 실업이 갑자기 괜찮네요. 호전 실업이 7% 지금 상승하고 있고, 태광산업도 약 96만 9천원 96만 9천 3%대 상승. 뭐 시간 내에서도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태광산업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저도 예전에도 좀 눈여겨보긴 했지만 거의 주가가 지금 쩔어 있습니다. 쩔어 있고 이게 그 PBR이 0.2%밖에 안 됩니다. PBR이 0.2%밖에 안 되고 멀티플이 6.8%인데요. 이것도 이제 주로 그 우리나라의 그 효성 TNC 말고도 이제 스판덱스를 주로 취급하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너무 높아서 이 주식도 저도 가치주로 좀 눈여겨보다가 이번에 최근에 기관들이 어느 정도 대량으로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기관들이 어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뭐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그 주식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주식 물량이 얼마 안 되고요. 거의 110만 주인데 그 대주주와 자사주 물량의 한 80만 주, 실제 유통 물량은 거의 한 20만 주밖에 안 됩니다. 20만 주, 15만 주, 20만 주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거의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데 그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가 아마 SK 브로드밴드나 이런 쪽 IPO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고, 오늘 그 서킷 걸리길래 한번 눈여겨보고 그때 들어간 종목입니다.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충분히 뭐 가치주의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관심 있을 만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도 이게 보통 재무제표 볼 땐 전 항상 분기별 재무를 보고요.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볼 때 이 투자 지표에 보면은 뭐 그냥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10이 뭐냐면 이 주식을 이 태광산업이란 주식이 전부 그냥 부채나 그런 걸 다 제하고 기기를 다 팔고 했을 때 청산했을 때 이제 한 주당 310만 원을 이제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주식이 아예 그
없어졌을 때 내가 한 주를 가졌을 때 3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이 주식이 한 310만 원에 거래돼야 된다. 이 주식이 적정 가치를 따지면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엄청나게 저평가됐죠. 저평가됐고 이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PBR이 1이면 태광산업이란 주식이 93만 3천 원이면 PBR이 1이다라는 거는 결국 이 주식 가치가 93만 3천 원에 딱 알맞게 적용돼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만약에 태광산업의 그 주식 가치가 뭐 40만 원인데 뭐 태광산업의 주가가 뭐 지금 뭐 90만 원이라고 하면 뭐 PBR은 좀 올라가겠죠. PBR이 뭐 2점 몇 정도 올라가서 이제 PBR은 작을수록 좋은 거고요. 뭐 이것보다는 뭐 주로 그냥 이 BPS를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BPS. 한 주당 가치가 얼마구나 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멀티플을 좀 얘기하자면 좀 다른 분들하고 좀 저는 멀티플을 그 기존의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저는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를 보면 분기별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멀티플이 저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좀 멀티플을 주로 하는 편인데요. 119억이다 하면은 2020년 9분기에 효성첨단소재가 이제 119억을 벌었다는 거고, 여기에 1년으로 하면 곱하기 4가 되겠죠. 곱하기 4 하면 약 한 480억 정도 됩니다. 480억 정도 되는데 1년에 한 480억을 번다는 얘기인데 멀티플이 10이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4,800억이면 결국 10년을 벌면 이 효성첨단소재의 주가를 이제 그 10년을 벌면 이제 효성첨단소재 시가총액에 거의 도달한다. 예,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당연히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이제 멀티플은 더 올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되면 그 멀티플은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효성첨단소재가 이제 347억이 멀티플이 나왔다는 영업이익이 나왔다는 거는 1년에 거의 뭐 한 300억만 잡아도 1200억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1200억을 버는데 지금 효성첨단소재의 시가총액이 지금 1조입니다. 1조. 오늘 올라서 한 1조 2천억 된다고 하면은 효성첨단소재가 1년에 1200억을 버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멀티플이 10이라는 거죠. 아직도 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효성첨단소재 본업인 타이어코드나 스판덱스 그리고 아라미드 워낙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원가 절감도 훌륭하게 이뤄냈고, 아직까지 그 효성첨단소재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탄소섬유에 대한 그런 멀티플 릴레이팅이 아직 안 나와도 지금 1억 2천이란 거거든요. 해서 뭐 기존의 수소 관련주의 대표적인 게 이제 두산 퓨얼셀이 있을 것이고, 상하 프론테크가 있을 것이고, 상하 프론테크를 보시면은 얼마 벌지도 못해요. 얼마 벌질 않아요. 20억, 18억 이렇게 버는데 시가총액은 벌써 8천억이라는 얘기고, 뭐 물론 앞으로 계속 잘 나가겠지만 엄청나게 고평가됐다는 얘기고,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얼마 벌질 못합니다. 보시면 125억을 벌죠. 125억을 한 분기에 125억을 벌었는데 벌써 시가총액은 3조란 말입니다. 이게 뭐 멀티플로 치자면은 125억에 한 달에 뭐 많게 잡아야 600억을 번다고 해서 1년에 6천억이면 거의 멀티플이 거의 뭐 한 50배 정도 가량 되는 부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효성첨단소재에 오를 만한 여력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기본 본업도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효성첨단소재는 이제 2분기, 1분기, 올해 1분기, 내년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계속 주시하면서 뭐 꺾이게 되면 뭐 팔면 되고요. 근데 뭐 그렇게 꺾이리라고는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소 경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꺾이진 않을 것 같고, 해서 계속 가지고 갈 거다. 그리고 뭐 어떻습니까? 조정 받으면 더 가지고 간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쌉니다. 지금 1조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면 현재 영업이익에 대비해 너무 싸고, 올해는 스판덱스 당연히 영업이익률 올라갈 거고 너무 싸기 때문에 효성 TNC도 조정심하다 한번 관심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 제가 가진 주식들, 지노맨 컴퍼니가 좀 너무 아쉽습니다. 계속 추매 해서 지금 거의 조금 마이너스가 높은데, 좀 그나마 효성 첨단 소재나 다른 종목에서 버텨줬기에 망정이지, 혹시라도 이걸 좀 이것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많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뭐 계속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깊은 만큼 어느 정도 횡보하다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더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팔지 말고 마이크로 바이옴 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OTT 관련주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동안에 제작 컨텐츠사들이 거의 의리 관계였다면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라든지 그리고 왓챠 그리고 뭐 중국의 그런 어떤 컨텐츠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거의 갑의 관계로 이제는 바뀌고 있죠. 거의 패러다임의 변화, 거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 OTT 관련주가 좀 크게 오르리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뭐 아직 많이 빠졌지만 올해 크게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도 이제 2019년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 뭐 거의 혁신적인 그런 어떤 발견이다라고 했었는데, 많이 주가가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제 미국의 세레스 테라퓨틱스라는 그런 어떤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이제 약이 시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업체였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도 약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좀 크게 오르리라고 전 이 두 개를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는 단일주들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요. 예,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